결혼, 이혼, 그리고 재혼. 혼기가 차면 결혼을 하게 되는데 몇십 년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왜 결혼을 했는지 근본도 목적도 모르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결혼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지 가르침을 주십시오. 결혼은 음과 양이 만나 이루어가는 인생 동업이다. 결혼의 근본은 한 가지 있다.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없다. 근본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없다. 다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활용법이 있을 뿐이다. 결혼은 음과 양이 만나 이루어가는 인생 동업이다. 우리는 음양의 이치에 따라 인생을 받아 3차원에 왔기 때문에 음만으로 또는 양만으로는 인생을 펼칠 수가 없다. 사람이 왜 사느냐? 나의 사상을 펼치기 위해서 산다. 다시 말하면 교육을 받아 인성을 갖추어 나의 사상이 바르게 세워지면 그것을 세상에 펼치고 가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 사는 근본이다. 이때 사상이라 함은 인생을 살면서 인연되는 사람들에게 바른 교훈을 남기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이라야 한다.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인성 갖춤에 있어 그 척도가 되어야 한다. 인성을 갖춘 사람, 이들이 곧 엘리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성을 갖추는 공부를 해야 한다. 우리가 글도 배우고 계산도 배우고 암기도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사람들과 살기 위해 부수적으로 필요한 연장들이지 교육의 근본은 아니다. 나의 사상을 정립한 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사상을 펼치고 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이자 근본이 되어야 한다. 결혼할 사람을 선택할 때 무엇을 유심히 보아야 하느냐? 사상이 맞는지를 보아야 한다. 이때 내 분수를 먼저 알아야 하지만 상대가 아직까지 공부를 하고 있으며 더 발전할 사람이기에 네가 진정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너도 공부를 하며 같이 발전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만 절대 헤어지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다. 그런데 상대는 앞으로 뭔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너는 안주하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헤어지게 된다. 그자가 성장하여 더 좋아지니까 더 탐이 나겠지만 그 자리에 앉아 그자만 탐내다가는 평생을 눈물로 살아야 한다. 그러니 이때는 원망도 하지 말고 미련도 팔지 말고 빨리 결정하라. 그리고 내 조건에 맞는 자를 찾아 그때 그와 같이 올라가는 방법을 다시 찾아도 된다. 앞으로 세상은 그렇게 된다. 과거에는 여자가 결혼을 하면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여 종처럼 갇혀 노예로 살았다. 이름은 부인이라 하면서 이름과 권리는 있으되 그 권리를 행하지 못하고 대접도 받지 못하고 사는 아픔을 겪었던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오늘날 많이 헤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은 과도기이다. 그 권리를 바르게 가르쳐준 사람도 없는데 먼저 이런 시대가 와버려 이제는 방목되고 노출되어 버렸다. 그 높고 두껍던 담장이 허물어져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와 전부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 지금은 우리 여성들이 전부 고등교육을 받아 다 알고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과거의 유교적인 발상에서 나온 남존 여비 같은 사상을 가진 남자라면 무조건 시대에 뒤떨어져 엄청나게 고생을 한다. 평생을 거기에 묶여 그것과 싸우다 가야 된다. 이 고리는 남자들도 놓아야만 자기의 인생을 헤매다 죽지 않는다. 결혼을 할 때 저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러면서 빨리 결정하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는다 하여 내게 인연이 없는 것이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인연은 많다. 네가 여기에서 결정하지 않으면 다음 인연을 분명히 보내준다. 그러나 여기서 나쁜 사람일지라도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결정을 해버리면 다음 인연을 주지 않는다. 그것으로 끝난다.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다음 인연이 항상 기다리고 있다. 이는 업의 고리에 걸린 주파수가 그만큼 많다는 소리이다. 부부가 만나는 이유는 업을 소멸하기 위함이다. 네가 상대와 만나는 것은 상대에게 업을 갚아야 할 원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빚쟁이 중에 하나가 너에게 오는 것이다. 이때 조건이 제일 좋은 인연이 먼저 온다. 즉 너에게 빚을 받을 것이 많은 사람이 제일 먼저 와서 면접을 본다. 그러나 너와 너무 차이가 난다면 이 상대와는 잘 살 수 없으니 네가 빚을 갚는데 너무 무리하지 않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은 상대와 인연을 맺어 그 사람을 위해서 살면 그 자체로 빚을 갚는 것이다. 상대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네가 득을 보려고 한다면 이건 빚 갚으러 가는 것이 아니니 적반하장이 된다. 그리하여 네가 조금 득을 보기 위해 편리하게 쓰던 것도 지금은 득이 되고 편리한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그것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 네 조건에 맞지 않는 데에 가서 그것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만큼 눈물로 쏟아내야 하는 것이다. 눈물 흘리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일이 아니다. 자질도 갖추지 않고서 네가 홀딱 주워 먹었다면 정확하게 가슴앓이를 해야 하고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독을 주워 먹은 것이다. 독을 먹었는데 아프지 않을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 부부가 됨을 결정할 때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는가를 먼저 보라. 네가 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근기인가를 보라는 것이다. 만약 그것이 무거워 보인다면 단호하게 거절하라. 그러면 너에게 맞는 다른 인연을 준다. 대자연은 0.1mm도 틀리지 않게 그 작업을 한다. 그래서 인기 있는 사람은 계속 인연이 온다.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70번 선을 봐도 선볼 자리가 나오고 100번을 봐도 또 나온다. 네가 나이가 들었어도 또 온다. 그러나 결정하고 나면 선볼 자리가 뚝 끊어진다. 그러니 지금 오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여 인연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조건과 상대의 조건을 바르게 보아 결정하라. 그러면 아주 좋은 상대를 고를 수 있다. 우리가 지금 결혼 생활에서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은 속을 모르고 전부 다 껍데기만 보고 만났기 때문이다. 면접을 잘못 본 것이다. 면접을 잘 보는 요령을 키워야 한다. 그것이 앞서 말했던 상대의 근기를 보고 자신에게 맞는 상대인가 잘 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즉 돈이나 직위 같은 조건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을 보라는 것이다. 겉모습을 보고 직위를 보고 돈을 보고 공장 크기를 보았다면 무조건 면접을 잘못 본 것이다. 조금 있으면 피눈물을 쏟아야 한다. 그러니 그런 것을 보고 상대를 고르지 말고 사람을 보라. 자식이 결혼을 결정할 때 어떤 조건을 보게 해야 하느냐? 상대가 인성을 갖추었는지를 보라고 해야 한다. 여자의 경우 직업이 무엇인지를 묻지 말고 공적으로 살 사람인지 사적으로 살 사람인지 즉 공인의 일을 하기 위해 원을 세운 사람인지 조건에 따라 이리저리 끌려다닐 사람인지를 물어보고 부인이 되려는 자신도 거기에 맞게 인성을 갖추었는지 되짚어 보라고 해야 한다. 특히 사업가들, 고위 관료들, 엘리트들과 같은 자들은 공인이니 그들의 부인이 되려면 그에 맞는 내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조금 어렵더라도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것이 인생사 최고 중대한 사업 설계이다. 끼리끼리 맞아야 산다. 맞지 않으면 절대 같이 살 수가 없다. 지금은 전부 다 방목되어 있기에
잘못된 만남은 무조건 갈라진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은 더 심해진다. 갈라지지 않으려면 바람 피우든 말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완전 바보로 살든지, 아니면 두드려 맞고 바람 피워도 그래도 죽자고 딱 매달려 살든지, 그 둘 중에 하나로 살아야 한다. 그것은 완전히 짐승 같은 삶이다. 웃으며 살아야 사는 것이다. 웃으면서 살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소곤소곤 말이 잘 통해야 한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부부끼리 말만 잘 통하면 필요한 것이 전부 다 들어와 걱정할 것 하나 없이 다 잘 된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성장이고 발전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